고대 이집트. 그들은 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는가? 프롤로그. 이 문명은 서두르지 않았다. 이 채널은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세계사 민낯은 잠들기 전, 생각이 느려지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시간에 오래 머무는 세계사 오디오북입니다. 중간에 잠들어도 괜찮고 앞부분을 놓쳐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따라가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머무르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결론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위인을 만들지도 않고 교훈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문명이 어떤 시간 속에서 숨 쉬었는지를 천천히 바라봅니다. 오늘 다룰 고대 이집트는 자주 오해됩니다. 사람들은 이집트를 죽음에 집착한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미라, 무덤, 사후세계, 끝없이 이어지는 장례의식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인은 죽음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시간을 서두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집트인의 시간은 앞으로 달려가지 않았고 뒤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매년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시간 속에서는 무언가를 급하게 끝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집트를 왕조로 보지 않습니다. 전쟁의 연속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파라오가 아니라 반복되는 하루입니다. 그 하루가 어떻게 평생이 되었고 그 평생이 어떻게 죽음 이후까지 이어졌는지를 지금부터 아주 느리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챕터 1. 나일강의 아침. 시간이 되돌아오는 사회. 이집트의 아침은 늘 비슷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뜨고 강이 보이고 공기가 조금씩 데워집니다. 하지만 이 아침이 특별한 이유는 하루가 아니라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흐르지만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은 매년 범람했고 범람은 파괴가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물은 들판을 덮고 물은 흙을 남기고 물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내년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의 범람은 신의 변덕이 아니라 일정이었고 일정은 불안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시간이 되돌아온다는 감각 속에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오늘의 실패는 다음 해에 보완할 수 있었고 오늘의 풍년은 내년에도 반복될 것이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미래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는 새로움이 아니라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우리가 익숙한 의미의 개혁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꾸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의 강가에서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을 놓쳐도 시간은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요. 이때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은 이집트인은 변화가 두려워 정체된 문명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동한 것은 변화가 필요 없는 시간 구조 속에서 살았다는 현실입니다. 변화는 위기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반복의 세계에서는 위기가 드뭅니다. 나일강의 아침은 매년 같았고 같다는 사실이 이 사회를 안정시켰습니다. 안정된 사회에서는 질문이 줄어듭니다. 질문이 줄어들면 급한 결론도 줄어듭니다. 이집트인은 하루를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를 되돌려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챕터 2. 낮의 노동.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질서를 위해서. 해가 중천에 오르면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밭으로 나가고 돌을 옮기고 길을 닦고 구조물을 쌓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너무 쉽게 오해합니다. 파라오의 명령, 강제 노동, 압도적인 권력이라는 이미지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인의 노동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욕망을 쌓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집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마하트였습니다. 마하트는 법이 아니고 신의 명령도 아니며 윤리 교과서도 아닙니다. 마하트는 균형입니다. 우주가 무너지지 않게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질서, 강이 넘치고 물러나는 질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질서, 이 모든 것이 어긋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쌓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주를 하루 더 버티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파라오는 폭군이라기보다 관리자에 가깝습니다. 그는 신이지만 동시에 시스템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계속 돌아가게 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동은 일시적이었습니다. 피라미드를 쌓던 사람들은 평생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범람 이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기에만 모여 일했습니다. 일은 고정된 형벌이 아니라 주기의 일부였습니다. 이 구조조 속에서는 분노가 오래 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금만 버티면 된다는 감각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믿는 것은 이집트인은 억압받았기 때문에 침묵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동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안정이었습니다. 불만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만이 폭발하지 않는 사회는 있습니다. 이집트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질서가 유지되는 한 개인의 고통은 우주의 일부로 흡수되었습니다. 낮에 노동이 끝나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이 사회를 가장 강하게 지탱했습니다. 챕터 3. 해가 지는 시간, 죽음이 일상으로 내려오는 순간.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이집트의 하루도 낮은 속도로 내려옵니다. 빛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고 색이 먼저 바뀝니다. 강 위의 반사는 흐려지고 돌의 표면은 붉어졌다가 금세 식습니다. 이 시간에 사람들은 죽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죽음은 밤처럼 다가옵니다. 밤은 낮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낮을 이어받을 뿐입니다. 이집트인은 죽음을 삶의 반대편에 두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하루의 끝이었고 끝은 다시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의 대상이 됩니다. 두려운 것은 갑작스러운 단절이지 예정된 이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는 시간에 집안에서는 조용한 소리가 납니다. 도구를 정리하는 소리, 물을 붓는 소리, 아이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들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언젠가 사라질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인은 이 사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루의 끝에서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질서가 내일도 이어질까? 질서가 이어진다면 삶은 성공한 것입니다. 질서가 이어진다면 죽음도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죽음이 삶을 끊지 않습니다. 죽음은 삶을 정리합니다. 이 정리는 급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듯 천천히 진행됩니다. 이집트의 사후 세계는 상상 속의 천국이 아니라 연장된 현실이었습니다. 같은 밭, 같은 강, 같은 하늘이 이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세계관에서는 죽음을 서둘러 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밀어낼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수록 작아집니다. 이때 사람들이 흔히 믿는 것은 이집트인은 죽음을 숭배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동한 것은 삶을 계속 살기 위해 죽음을 일상에 내려놓았다는 구조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면 하루는 끝납니다.
그러나 이 끝은 닫힘이 아니라 접힘에 가깝습니다. 접힌 하루는 보관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펼쳐질 것이라 믿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인은 죽음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챕터 4. 미라와 무덤, 몸을 남긴다는 집착. 이제 우리는 가장 오해받는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미라와 무덤입니다. 이 장면에서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집착이다. 비합리적이다. 죽음에 사로잡힌 문명이다. 하지만 이집트인의 미라는 집착이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몸은 껍데기가 아니었습니다. 몸은 기억이었고 정체성이었고 질서의 일부였습니다. 몸이 사라지면 기억도 흩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남겨져야 했습니다. 미라는 죽은 이를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라는 사라지지 않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 과정은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느리고 매우 정교했습니다. 몸을 씻고 장기를 분리하고 향을 바르고 붕대로 감싸는 이 모든 과정은 시간을 들여 이루어졌습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은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급하게 처리되는 몸은 정리되지 않은 삶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집과 닮아 있습니다. 벽에는 장면이 그려지고 음식이 놓이고 도구가 함께 들어갑니다. 이건 과시가 아닙니다. 사후 세계에서도 삶은 계속된다는 전제 때문입니다. 이집트인은 죽음 이후의 삶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이 이어진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가정은 위로가 아니라 질서였습니다. 질서는 믿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미라는 과학이 됩니다. 실패하면 안 되는 작업이었고 반복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집트의 미라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합의였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착은 광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믿는 것은 죽음을 과도하게 준비하면 삶이 억눌린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반대였습니다. 죽음이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삶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불확실할수록 사람은 현재를 움켜쥡니다. 하지만 내일이 예측 가능할수록 현재는 느슨해집니다. 이집트인은 느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느슨함이 수천 년을 버틴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무덤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공포가 아니라 안정입니다. 이집트의 무덤이 주는 인상은 장엄함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정지가 이 문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챕터 5. 심장의 저울. 판단이 삶을 위협하지 않았던 이유. 이집트에서 죽음 이후의 장면을 떠올리면 사람들은 종종 심판을 상상합니다. 무겁고 차갑고 피할 수 없는 장면을 말이죠. 하지만 이집트의 심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과 다릅니다. 그곳에는 고함도 없고 형벌도 없습니다. 다만 저울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심장이 놓이고 다른 한쪽에는 깃털이 놓입니다. 심장은 이집트에서 생각의 자리였습니다. 뇌가 아니라 심장이 기억을 저장하고 선택을 남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심장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남겨두었습니다. 심장은 삶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 저울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삶이 과도했다는 뜻입니다. 욕망이 질서를 눌렀고 분노가 균형을 깨뜨렸고 자기 자신만을 앞세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심판이 공포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인은 이 저울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울은 죽은 뒤에 갑자기 등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이미 알고 있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삶을 조심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나치지 않기, 넘어서지 않기, 균형을 깨지 않기. 이 세 가지는 금욕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믿는 것은 심판이 강할수록 사람은 착해진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실제로 작동한 것은 기준이 명확할수록 삶이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구조였습니다. 심판은 위협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은 죽음을 앞두고 갑자기 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무게로 살았는지를. 이 심판에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습니다. 그저 너는 네 자리에 있었는가? 라는 질문만 있습니다. 이 질문은 날카롭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느리고 이미 익숙합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죄책감이 증폭되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갑작스러운 기준에서 나옵니다. 이집트의 기준은 이미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은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의 저울은 삶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안정시키는 장치였습니다. 챕터 6. 너무 오래 지속된 문명. 왜 이집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는가? 이집트 문명은 너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외세의 침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명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집트는 변화를 빠르게 흡수하는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경계했습니다. 새로운 것은 늘 조심스럽게 다뤄졌습니다. 이건 보수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집트는 미래를 앞당기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설계하지 않았고 미래를 정복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늘렸습니다. 하루를 늘리고 의식을 늘리고 죽음 이후까지 시간을 이어붙였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사건은 작아집니다. 당장의 위기는 하루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무책임이 아니라 속도의 조절입니다. 이집트의 시간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빠르지 않다는 것은 뒤처진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믿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면 결국 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보여준 것은 변화를 천천히 흡수하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다른 가능성입니다. 이집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도, 왕도, 인간도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불평등했지만 예측 가능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세계에서는 사람이 과도하게 소모되지 않습니다. 불안은 사람을 가장 빨리 지치게 합니다. 이집트의 세계관은 불안을 최소화했습니다. 죽음 이후도, 내일도, 삶의 끝도 모두 이야기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밖으로 튀어나온 질문이 없었고, 그래서 질문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이 문명의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너무 길게 늘린 문명은 속도의 변화에 취약합니다. 외부에서 전혀 다른 속도가 들어올 때 이집트는 대응하지 못합니다. 빠른 세계는 느린 세계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무너졌다기보다 겹쳐졌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위에 덮였고 기존의 시간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밤이 낮을 부정하지 않고 자리를 넘겨주듯이 말입니다. 이집트의 역사는
위대한 건축의 역사도 신비한 종교의 역사도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오래 잠들 수 있었던 세계의 기록입니다. 잠들 수 있었다는 것은 내일이 완전히 낯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죽음 이후도 시간의 끝도 모두 이야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인은 잠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늘렸습니다. 삶을 압축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이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은 빠르지 않았고, 그래서 오래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우수함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해졌는지를 돌아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 잠이 문제가 되었는지, 언제부터 시간이 우리를 쫓기 시작했는지를 묻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잠들었다면 이 에피소드는 이미 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여기는 세계사 민낯입니다. 감사합니다.